어느샌가 이 세상은 물란함보다 가난함이 더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고 사랑보다 욕망이 더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논란과 함께 사라지는 해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튜버 구재영님이 있겠죠. 최근 구재영 씨의 유출된 황금 핸드폰에서 녹취 파일, 법원 판결문,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분들의 나체 사진이 여럿 발견됐다고 하는데, 원래 남자들이 갑자기 큰 돈을 벌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옛말에 남자가 명예와 돈이 생길수록 술과 여자를 멀리해야 된다,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사이버 레카는 아니니까 이 사건을 다룰 건 아니고, 대신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들과 그들과의 만남을 원하는 그 매수자 간의 만남, 그리고 그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그 알선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음지의 시장이 돌아가는 추세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 다리 건너 알던 인간 중에 이제 텔레그램으로 VIP 알선을 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집에 가면 어떤 안 쓰는 방이 있어. 그리고 그 방 안엔 금고가 있거든요. 저도 그 금고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저 방은 왜 항상 잠궈놓고 안 쓰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현금을 보관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수상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이 사람의 외모에 비해서 이상하게 항상 돈이 많았고 그 주변에 예쁜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돈과 여자가 많은 사람을 보면 그 비결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돈 좀 벌어보고 싶다, 그 비결이 뭐냐, 같이 좀 벌자 하고 물어보니까 너는 절대 이런 걸 할 깜냥이 안 된대. 그냥 너 같은 새끼는 평생 월 200이나 벌면서 살라고 되게 재수없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인간이 좀 특이한 게 핸드폰이 두 개가 있어. 폰 하나는 자기가 그냥 쓰는 폰이고 또 다른 폰 하나는 그 폰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텔레그램 어플 딱 하나만 깔려 있는 거야. 전 그래서 처음에 이 인간이 무슨 약을 파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다 일러 바치겠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자기는 VIP 알선이란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돈이 많고 좀 사회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준의 여성들을 이제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이 매칭이라는 게 당연히 건전한 매칭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명예가 있는 남자들에게 비슷하게 명예가 좀 있는 여성들을 매칭시켜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먹고 있던 거죠. 그냥 고급 포주 같은 거예요. 왜 그런 게 있냐면 무슨 돈 많은 남자 연예인, 인플루언서, 사업가, 기업인, 이런 사람들이 그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술집을 다니기엔 좀 꺼림직스럽잖아요. 그 대외적인 시선도 신경 쓰일 테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내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개집질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생활 보장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 명예가 있는 BJ나 인플루언서,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들을 돈을 받고 소개시켜주는 거죠. 서로 잃을 게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서 그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게 취지인 거예요. 전 그래서 실제로 그 명단을 봤습니다. 그 텔레그램에 이제 추가된 친구 목록이 한 200명쯤 되는데 지금도 모델이나 인플루언서 쪽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과의 만남을 원하는 그 남성들에게 이제 이분들의 프로필을 보낸 다음 여기서 고르게 하는 거죠. 그 비용이 정확하진 않은데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거래는 이제 현금으로 하고 일이 많을 때는 거의 팀 단위로 움직이기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현금을 항상 보관하고 있던 거죠. 이런 수익금은 나중에 코인이나 별풍선으로 환전을 하겠죠. 정확히 말하면 세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만남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외국에서 만납니다. 비행기 값도 지원해줘요. 이제 그러다가 너무 방심하면 무슨 유명 BJ와 누구누구의 은밀한 만남, 이런 제목으로 가끔씩 누구와 누가 만나고 있다, 외국에서 이제 사진도 찍히고 기사도 뜨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이런 남성과 여성의 만남은 아주 은밀하게 기밀스럽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완전 고대부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 일처제가 이제 확립되고 나서는, 그리고 결혼 제도가 이제 생겨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율을 만들었고 성도덕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은밀하고 자유롭게 이제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었는데, 인터넷이 발전하고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막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이런 만남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요즘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결혼 제도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롭게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세상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리스크라는 게 언제 생기죠?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밀한 고가의 VIP 만남도 생겨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남녀 알선 사업은 고가의 비용이 오고 가기 때문에 비밀스러워지고 보급화가 되지만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회적 명예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밀스럽고 은밀한 사생활, 이런 것들은 항상 기사화가 되고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사려는 사람들도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은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해도 그들을 주선해주는 사람, 그걸 연결해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몇 년 전에 국내 굴지 대기업의 모 회장님도 그런 은밀한 사생활이 유출된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 잃을 게 없는 사람들, 평소 여성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산업이 발전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하고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데는 뭐 광수대에서 단속이라도 뜨는 날은 그냥 그대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불건전한 만남은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성인 산업이 뭔지 아세요? 온리팬스예요. 그냥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의 팔로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은밀한 사진이나 이제 동영상을 구입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맵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돼요. 그 여성들이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땐 업소에 나가는 것처럼 위험하지도 않아. 많은 시간을 쓰는 일도 아니야. 그에 대비 큰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판매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불법이 아니라 문란함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 문란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 고민 중 택 1을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가난함보다는 문란함을 선택한 여성들인 거죠.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실제적으로 만나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죄의식도 덜하고 아무런 리스크 없이 그냥 나 혼자서 조용히 내 욕구를 풀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긴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도덕성과 성욕은 다른 분야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죄를 짓지 않고 내 성욕을 풀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성산업은 이제 과거처럼 직접적인 매체가 아니라 온라인 세계, 사이버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앤드류 테이트를 정말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이 새끼는 겉으로는 맨날 무슨 존나 센 아주 훌륭한 상남자가 되어서 전통의 가부장적 제도를 되살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본인은 뒤에서 이런 19금 웹캠 사업을 하고 있어. 여자를 만날 수 없는 남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막 계몽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그 남자들의 심리를 알고 이용해 먹으려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의 욕망으로 서로의 욕망을 풀어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여성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런 걸 구매하는 남성 이용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될 남녀 간의 불신이에요. 아마 이 영상에도 판매자인 여성을 욕하고 구매자인 남성을 욕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릴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을 준 관계지만 되게 모순적이게도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를 욕망이 가득 찬 존재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는 지금의 이 시대적 흐름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리스크 없는 성산업 시장은 점점 더 크게 발전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장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내 배우자,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만큼은 이런 시장에 몸을 담지 않길 바래요. 욕망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엔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샌가 이 세상은 문란함보다 가난함이 더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고, 사랑보다 욕망이 더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